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프로세스 논술학원 이제 부원장 같이 역임하면서 강사, 강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논술 수업과 관련돼가지고 저도 강의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은 지금,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 좀 드릴게.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끝나고 나서, 근데 어떻게 좀 들으시기에 많이 불편하세요? 예, 그 부분 먼저 좀 양해 이제 부탁드리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일단 목과 관련돼가지고 직업병이지만 또 하나 좀 직업병이 이 자리에 쓰면 이게 내려가기 싫어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좀 힘드셨을 겁니다. 저희가 한 시간 반 정도 예상으로 좀 하는데, 조금만 논술과 관련돼가지고, 그래도 그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어머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제목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논술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여기저기서 좀 들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죠. 예. 아마 앞부분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을 갖다가 좀 들으시면서 좀 속으로 좀 많이 좀 심란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저희 애가 이제 1학년을 갖다가 물론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고2 때부터 이제 가능성을 보고 내신이나 학생부나 여러 가지를 다 열심히 좀 하겠지만 우리 애가 지금 1학년 동안에 지금 한 걸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이 학교, 이 강남권에 있는 학교에서 내신 예를 들어서 일반고 한 2등급 대 중반이라고 하면 그 학생 굉장히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부를 쓰려고 하면 참 애매합니다. 예. 무슨 서울여대 같은데 학생부 그러면 너가 안전하게 가려면 서울여대나 이런 데를 갖다가 추천을 하세요. 예. 그럼 이제 학생 이제 눈높이에는 안 맞고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학생부 전형 쪽으로도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고 어머님들께서 좀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그래서 같이 좀 염두에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최선을 좀 다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신보다는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 하는 이 수능이 그래도 좀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예. 지금 우리 애가 그러니까 내신과 관련돼서는 지금 3등급 초반이다. 아니 3등급도 훨씬 더 넘는다. 자, 그런데 그래도 지금 그 수능과 관련돼가 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개 정도는 2등급을 맞을 수는 있겠다. 예,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애가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논술을 필수적으로 저희가 학생이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학교에서는 일반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게 쭉 얘기했던 그 서류 전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상당 부분 많이 좀 준비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좀 저희가 이렇게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푸시를 해도 애가 좀 야망도 좀 있고 성취욕도 좀 있고 예, 학교에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막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부합하지만 또 그거에 또 안 맞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과도 조금 나중에 가서 이제 고3 때 봤을 때는 좀 애매하게 되고 좀 내신도 좀 애매하게 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상위권 대학으로 노릴 수 있는 건 이제 바로 이제 논술 전형이 이제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과 관련돼 가지고 등급 간의 변별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저 등급으로는 정시에서는 그 학교를 갖다가 이제 갈 수가 없죠. 예, 택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저 등급으로 해서 이제 논술 전형을 노려보는데, 상대적으로 정시보다는 지금 수시 쪽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논술을 노려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논술은 해도 안 되더라, 로또더라, 원래부터 논술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 이제 많이 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정말 체계적으로 1년 이상 제대로 논술을 좀 준비해 왔는지 애들이 원서 쓰고 나서 그 9월 달부터 그 논술을 갖다가 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야, 뭔가 타고난 애들이 논술을 좀 잘하겠지. 그거는 논술과 관련된 그 창의력 점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오해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창의력이 무슨 발상이나 영감이나 이런 그런 확산적 사고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해서 거기 안에서 논리적으로 논증을 이끌어내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애가 논술을 잘 못하는데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그런 상담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처음은 1등급이나 내신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똑같이 다 못합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한 5번, 6번 진행되면서 얼마나 그 부분들을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학생이 유념하면서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답안들이 그 교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2018학년도니까 많이 좀 바뀔 수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예, 고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단 논술과 관련돼서는 일단 폐지, 예, 그 발표를 좀 했고요.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일단 기존대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의 그 대학교 예, 그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참고가 좀 유효한 게 그 각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했던 어떤 그 각 학교마다 어떤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좀 유지하는 그 경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2007학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좀 유형화되고 좀 전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가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어떤 문제 유형이나 기본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가가지고 각 학교별로 맞춤식으로 또 대비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의 이러한 그 논술 전형을 갖다가 좀 보시면은 어머님들께서 아, 내년에도 이 비슷한 기조겠구나 하고 좀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려대는 일단 폐지고요. 주요하게 그냥 연대, 성대, 서강대, 이대, 한양대 요 대학교들 한번 보시면은 요 대학 외에도 뭐 경희대나 외대 같은 경우도 다 그러니까 요런 대학의 어떤 논술, 어떤 패턴으로 다 그냥 수렴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보다도 수능 최저 기준이 일단 돼야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과 관련돼 가지고 연대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구수, 영, 사탐 중에서 자, 4개 합해가지고 6이니까요. 2개는 1등급 맞고 2개는 한 2등급 정도 맞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구수 영사 중에서 3개가 합해가지고 3개 합해서 6등급이니까 3개가 2등급씩만 돼도 괜찮습니다. 예, 물론 성균관대 글로벌 뭐 경제 경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장학금 나오는 학교에서 이렇게 미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학과 같은 경우는 합 5입니다. 요런 데가 좀 높지만 성대, 서강대,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3개가 합 6 정도 된다. 그게 보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경희대하고 외대 같은 경우는 2개가 2등급입니다. 숙대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들이 좀 진행이 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40%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내신도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이렇게 논술에서 보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이 바로 한양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뭐 항공대라든지 당국대라든지 이제 그런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 등급은 요렇고요. 그런데 우리 애는 좀 학생부가 지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논술을 노리고 있는데 내신이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바로 작년 기준으로 학교가 발표한 겁니다. 학교가 발표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이제 요 자료는 안 했는데 보시면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하고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예, 0.2씩 떨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뭐 5등급, 6등급부터 되면은 좀 많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다거나, 요런 것들이 좀 전형적입니다. 연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내신과 관련돼가지고 1등급하고 4등급 간에 거의 변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논술을 잘해야 돼요. 저희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연대 경영을 연대 그 친구는 경제를 갔습니다. 연대 경제를 간 친구가 내신이 3.45입니다. 예, 그런 학생이 연대를 들어가고요. 근데 1등급인 학생들도 물론 많이 떨어지죠. 예, 그런 식으로 논술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일단 변별이 큰 거구나. 그러니까 학생부 계산이요. 앞에서 들어간 서류 전형하고 다르게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계산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 중에서 조금 좀 저희가 좀 유의할 대학이 바로 좀 이대인데요. 이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대는 좀 많이 그 학생부가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계산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가장 잘한 과목 한 10개 과목만 뽑아가지고 석차 등급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정규반에서 다 이제 상담하고 입시 상담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이제 논술로 지원할 학교나 학과까지 이제 저희가 다 상담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2대식 계산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2.1이 안 되면 저희가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들어가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4등급까지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 5등급서부터는 좀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근데 좀 4등급, 5등급인 경우가 학생들이 좀 많이 불성실해서 좀 그런 거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등급 계산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데요. 홍익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하면서 조금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인서울권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내신 반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좀 2등급인 학생들 때가 좀 많이 붙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 논술로 좀 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성대, 뭐 서강대,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성대, 서강대, 그다음에 뭐 한양대, 그다음에 중앙대, 외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신과 관련된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데를 같이 염두하시면서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논술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뭐 그런데요. 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연대가 일단 논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예. 이제 고대가 논술이 폐지가 됐으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유견의 글쓰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은 연대에서부터 이제 모든 대학교들이 거의 다 분석형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본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갖다가 체크하는 그런 본고사로 논술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가 바로 연대입니다. 그냥 연대는요, 뭐 1번하고 2번 해가지고 천자식 해가지고 120분 동안에 두 문항이 나오거든요. 두 문항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요런 겁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부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역 전이가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하고 이 제시문하고 같은 주제하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이질적이고 동떨어진 어떤 그러한 제시문을 갖다가 내면서 한 주제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대는요, 그냥 논술을 잘 쓰면 그냥 창의적인 애구나라는 걸 갖다가 입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연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어렵고 저희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독해 분석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연습을 좀 시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좀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대가 이제 빠졌으니까 성대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000명이 넘거든요. 항상 여기가 1000명이 넘으면 좀 많이 뽑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성대는 항상 이제 나오던 그 패턴대로 전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반복 연습을 했을 때 좀 효과가 많이 큰 학교 중에 좀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뭐 거의 이제 내신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차이가 미비하고요. 여기도 이제 120분 동안에 근데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인데 저희 만약에 2학년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많이 성균관대 문제하고 이대 문제 가지고 좀 연습을 초반에 좀 많이 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대는 저희가 그냥 문제들의 종합 그냥 선물 세트다. 예. 그냥 저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통합 논술의 대표적인 문제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독해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분류 요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자료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적용 설명 평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견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해결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 유형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연습을 좀 시킬 거고요. 이거는 성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다 독해가 좀 정확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논제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답안을 갖다가 제대로 썼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안 되네요. 저희 그 자료에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예.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 문제 유형들을 다 연습시킬 수 있는 대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뭔가 좀 잘못됐네요. 예. 거기 자료를 갖다 같이 참조하시면서 좀 보시죠. 예. 그리고 성균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대표적으로 예, 한양대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양대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내신도 안 보고 좀 수능 최저도 안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기본적으로 조금 좀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노립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20분 논술 시간이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75분입니다. 75분 동안에 천자짜리를 갖다가 하나를 푸는 건데요. 만약에 한양대에서 경제나 경영이나 이쪽으로 예, 이제 상경 계열 쪽으로 가는 친구라고 한다면 수리 논술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문 논술 50점, 그다음에 수리 논술 50점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마다 특히 이제 경제 경영 그다음에 사회과학 계열 중에서 이렇게 과에 따라서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가 바로 어디냐면은 이 한양대가 좀 그렇고요. 이대도 그렇습니다. 자, 이대, 한양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중앙대 요런 지금 대학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경제 경영 쪽으로 좀 하게 된다면 수리논술이 들어가는데 수리논술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일 좀 비중이 큽니다. 50점이고 다른 대학은 거의 다 25점에서 한 30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대 이제 고대가 빠졌으니까요. 연대나 성대나 서강대나 뭐 요런 대학은 그러면은 뭐 외대나 요런 대학은 수리논술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런 대학은 이제 과에 이제 상관없이 그렇게 있고요. 수리논술은 그 수능 수학을 갖다가 잘 준비하고 그 나중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이제 그 논술 문제 유형으로 연습을 좀 하면 되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빨리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서 75분 동안에 좀 풀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이제 한양대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이제 연락 온 친구 중에서 그 친구는 뭐 지방에 있는 저기 뭐 대학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양대 지금 그래도 좀 인문 쪽으로 붙어가지고 예, 전화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합격 사례들이 좀 있는 데가 바로 한양대입니다. 그리고 그 서강대하고 이제 그 이대 쪽을 이제 좀 보시면은요, 같이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좀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뭐 독해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요구되는 건 공통적인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순발력이 좀 높아야 됩니다. 서강대하고 이대 둘 다 100분이에요. 100분인데, 한양대도 그런데 75분이잖아요. 근데 한양대는 그래도 제시문이 3개가 나오거든요. 서강대하고 이대 같은 경우는 한 7개에서 10개까지도 나옵니다. 제시문이. 근데 그거를 100분 동안이니까 저희가 1대1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에 그 제시문들을 다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갖다 계율을 짜서 나머지 50분 동안 글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빨리 읽고 핵심을 갖다가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걸로 문제 해결을 하는 예, 그런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좀 대학이라고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일단 그 5개 학교들을 좀 봤는데 거의 학교들이 문제 그 유형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예, 거의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연습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쓰기 이전에 정확하게 독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해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구조적 독해로 연습을 시키는데 그게 좀 언어 영역이 좀 독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말하는 저희가 이제 독해 잘해서 이제 그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독해법으로 연습을 시키는 건 뭐냐면 제시문을 읽고 논중으로 자기가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결국 논점이 뭐고 주장이 뭐고 그것과 관련된 이유 전제 명시적인 거 수문 전제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아예 맨 처음부터 저희가 고득점으로 방법론을 정립해서 학생들을 그거에 따라서 좀 체계적으로 좀 연습을 좀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읽기가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실제 글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2학년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3학년이랑 똑같이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3시간으로 좀 했고, 좀 독서도 좀 같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인문 쪽에서 그 학생들이 붙는 답안의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아야 됩니다.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지금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지금 논술 요 대비하는 요 반도 아예 고3하고 똑같이 4시간으로 실전 연습을 합니다. 저희하고는 무조건 와서 써야 돼요. 예, 이게 논술이 지식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 논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을 터득하고 계속 교정받고 연습해서 그걸 학생이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계속 좀 실전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거의 이제 2시간 정도 된 건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앞에 글을 쓰고요. 똑같이. 그리고 그 재료도 전부 다 그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희 그 정규반 수업을 이제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요 대학교의 거의 4개년 기출문제는 다 풉니다. 예, 최근 4개년 기출문제는 전부 다 풀거든요.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글을 쓰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에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받고 또 리라이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 과정이 그렇게 똑같이 고3하고 고2가 똑같이 좀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교정받고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좀 들으셨겠지만, 우리 애는 여기, 지금은 그 구술 면접반이 좀 더 낫겠다. 요런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우리 애는 지금 보니까 이제 논술을 일반 전형 요거는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논술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2학년 지금 고 1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한 장짜리 그 커리큘럼을 갖다가 한번 예시로 좀 어머님들께, 예, 거기 그 자료에 있지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전체 1년 커리큘럼 중에서 지금 요 1단계 때 요 기본반에서 뭐 원고지 사용법,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독해법, 논증 이해, 그 다음에 뭐 간결체로 뭐 2가지로 쓰는 모든 그 서술까지 전부 다 기본을 갖다가 조금 좀 강도 높게 다 들어갈 겁니다. 기본기를 다 쌓고 그러면서도 매해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교의 그 중요한 기출문제들, 그 다음에 연습 효과가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 중에서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부터 해서 차츰차츰 이제 난이도를 높여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전으로 쓰고 첨삭도 받고, 예, 개별적인 일단 지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3하고 다 똑같이 좀 진행할 그러한 그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 좀 많이 힘들어하죠. 예,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그 논술은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좀 좋을까 많이 이제 망설이시고 이제 그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 해가지고 이제 정식적으로 일단은 이제 그 실전 문제를 똑같이 쓴다라는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학원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논술과 관련돼가지고는 좀 체계적으로 일단 뭔가 교육 과정이 이렇게 딱딱딱딱 공교육에서 이렇게 정해진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단 좀 아마추어리즘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룹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고 가르쳐가지고 일단은 그래 열심히 쓰고 첨삭도 받고,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와서 좀 봤을 때 체계적으로 독해나 논증과 관련된 훈련이 좀 안 됐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 쓰고 첨삭도 나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렇게 그 표현, 국어와 관련된 그 첨삭
위주로 좀 많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비효율적으로 좀 연습을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가 그래도 여기 지금 대치동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실적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좀 체계적으로 팀별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론들로 일단 그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갖다가 2학년 때부터 연습을 좀 시킨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논술 프로그램까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간에 아무튼 중에 오류가 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장기 좀 시간 동안에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개별적으로 질문 뭐 하시고 싶으시거나 이제 궁금하신 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